자, 노동자들의 숨겨진 권리 찾기 프로젝트. 아, 제목 좋았어요. JOB 좌팍 다시게 정성호입니다. 저희가 이제 노동조에서부터 첫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1회까지 끝내고 마지막 방송이 12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처음 받은 질문이 정성호 씨도 노동자입니까? 라는 단어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노동의 의미와 노동자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도 바로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들의 알 권리, 요걸 저희가 찾기 위해서 노동자에서부터 이렇게 쭉 왔는데 그러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단어도 처음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입니다. 저하고 이제 방송 한 3번에서 4번 정도 같이 했죠. 그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고 있고. 어쨌든 최근에 네네. 어쨌든 많은 노동에 관련된 법들이 많이 통과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최저임금법도 통과되었고 또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법률도 통과돼서 네네. 일반 서민이나 노동자들이 노동?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에 새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기들이 많이 마련이 되고 있고 네네. 또 현재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 사회에 많은 현안이 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박경도 사무국장님 네.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요즘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어떤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노동시간 단축하고 음, 당장 다음 달에 결정되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계약, 그 산입범위 계약 음. 적용에 대한 걱정이 있죠. 또 이제 저희와 함께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조혜진 변호사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방송을 하면서 요 점은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좋았다. 이게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분들이 봤으면 저는 학교에서도 이걸 틀어줬으면 하지만 사실 이 방송을 보는 건 필요에 의해서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을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것 중에 하나의 키워드를 준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노동조합 설립? 노동조합 설립. 네. 저희가 매일 얘기를 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노동조합을 찾아가서 고민의 해결을 찾아라. 네. 그리고 그냥 전화 한 통이면 요즘에는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할 수도 있는데 네네. 너무 되게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네네. 약간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에게는 네네. 노동조합 설립 관련한 편을 보시고 그냥 나도 전화 한 통이면 가입할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577-2260입니다. 이거 저희가 했었죠. 1577 2260 앞뒤가 완전 다른 1577 2260 노동자들이여 권리를 찾아라 1577 2260 따라라따라. 그래서 오늘은요 두 가지 토크 저희가 1회서부터 11회까지 하면서 가장 힘을 줬던 두 가지 주제를 갖고 마지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많은 주제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저희가 그때 했던 방송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이 최저임금이 얼마라는 게 항상 퀴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최저임금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근데 최저임금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이제 최소 요만큼을 벌면 네. 당신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저 수준만큼 우리가 벌 수 있는 그 임금을 주겠다. 약간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래서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래놓고 정말 딱 밥만 먹고 사시는데 사실 사람이 밥만 먹고 살기는 어렵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먹고 사는 게 가장 우선이니까 네네. 먹고 사는데 문제는 발생시키지 않을 정도의 돈을 주겠다. 그게 딱 최저임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저임금이요. 자, 이 방송이 나가고 2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는데 과연 어떤 게 바뀌었고 어떻게 사람들이 알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내년도 그 최저임금 산입 범위 네. 확대 요게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원래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오랜 화두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재작년에 공약을 내건 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하겠다라고 정말 큰 포부를 밝히셨죠. 그래서 네네.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쳤죠. 근데 그때 재작년 2016년도에 말했던 최저임금 1만 원은 뭐였냐면요. 기본급만 최저임금으로 포함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네, 기본급이 1만 원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기본급이
209만 원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근데 요번에 그 최저임금법이 통과될 때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본급, 상여금, 식대, 가족수당, 복리후생비, 난방비, 교통비, 가스비 주구절절히 해서 1만 원이면 돼요. 네. 뭐 바뀐 게 없네. 그러니까 다른 거죠. 2016년도에 1만 원은 기본급 위주로만 했다고 한다면 2020년 아마 제 생각에 2020년에 분명히 최저임금 1만 원 될 거예요. 네. 하지만 그때 말한 최저임금은 기본급 플러스 식대, 가족수당, 복리후생비, 교통비, 난방비, 보조비를 합한 1만 원이에요. 이때 1만 원하고 이때 1만 원하고 다르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분노한 것은 노동자를 원숭이 취급한 거다. 조산모사 취급한 거다라고 많이 분노하고 있는 거죠. 공약을 낼 때의 조건은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포함됐는데 본인 이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네. 여러 가지 다 모아서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완전히 진짜 배신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여태까지 네. 생각했었던 거는 기본급이 지금 157만 원인데 기본급이 이제 최저 시급이 시간당 1만 원으로 오르면 10대 뭐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 받고 기본급이 157만 원이던 사람이 기본급이 209만 원이 되고 그것과 별도로 식대, 교통비 이렇게 해서 1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었던 건데 네네. 얘를 다 포함해서 그냥 통틀어서 토탈 209가 되면 된다라고 바뀌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난 원래 받던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지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통틀어서 받게 되는 금액은 옛날이랑 똑같은데 뭐가 오른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이게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거네요. 대외적으로는 기사 타이틀만 바꾼 거네요. 그쵸. 예? 타이틀만 딱 바꾼 다음에 내용을 읽어봤더니 야 이게 뭐가 달라? 이게 뭐가 바뀐 거야? 그리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왜 노동에 관한 법률안 통과는 왜 밤에만 되는가? 그 지난 6월 19일 날 민주노총이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어요. 네네네. 하면서 그 최저임금법이 통과될 때의 그 국회 회의록을 한번 살펴봤어요. 어떤 의원이 최초로 안을 제안하고 그게 땅땅땅 방망이 두드릴 때까지 걸린 시간이 30분이에요. 근데 정말 제가 또 이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최저임금 노동자가 460만에서 500만 명이에요. 네네. 거기다가 와이프, 아내와 자녀까지 생각을 하면은 뭐 또 남편까지 생각하면은 보통 1,000만입니다. 1,000만. 네. 대한민국 국민의 1,000만의 생계와 생존에 관련되는 법률을 양복 입은 사람들이 뚝딱 30분 만에 자아와 컴퍼스 갖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통과시킨 아하. 거예요. 저는 그걸 회기록을 보면서 정말 좀 분노스러웠어요. 과연 이렇게 해도 될까? 세상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가장 기본 베이스가 만들어지는데 가장 힘들잖아요. 사실은요. 뭐든지 집을 지을 때도 틀이 제일 중요하고 기반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정말 사상부각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그래 오케이 땅. 야 이렇게 쉬운 걸 뭘 이런 식이 돼버린 느낌이라서 정말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진짜 그들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할까? 그 생각도 들고 나중에 그거에 대한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왜 30분 만에 결정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법을 통과시킨 분들은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렇죠. 이 우리가 국회의원들은 최저임금하고 상관없이 사는 분들이에요. 네. 섭씨 24도나 25도의 에어컨이 나오는 데서 양복 입은 사람들은 섭씨 40도에 있는 급식실이나 조리실이나 화장실에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를 알지도 못하고 경험한 바도 없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노동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법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실제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곳에 가서 급식실에 가고 조리실에 가고 화장실에 가서 그 노동자들이 500만 명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정말로 마음과 성을 다해서 법을 만드는 게 우리가 뽑은 대표의 최소한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번 최저임금법은 우리 대표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도 좀 방기되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근데 왜 정부는 다 노동자들이 이걸 알 텐데 왜 이렇게 법을 개정한 걸까요? 정확히 말하면 국회가 법을 통과시켰죠. 네네. 네, 대한민국 국회인데 대한민국 국회가 노동자를 너무 쉽게 본 것 같아요. 지금의 노동자는 2018년의 노동자고 아침에 조산모사를 취급하는 그 원숭이 같은 노동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 법안에 대해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고 저는 사필 규정으로 언젠가는 지금 잘못된 법안이 바로잡힐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근데 아니, 이게 웃긴 게 예. 정부가 최저임금 오르는 거에 대한 부작용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법을 좀 그러니까 최저임금 범위를 더 넓혀주면서 유연하게 해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국회도 그런 입장을 표명했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문제라고 해놓고
상여금을 포함시켜줄게라고 해봤자 영세 자영업자들한테는 아무런 이익이 없거든요. 상여금 이런 게 있는 데들은 최소한 중소기업 이상입니다. 그런 그죠? 기업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 법 이렇게 개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얘기하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그런 기업들은 최저임금 때문에 기본급이 올라가도 다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들이죠. 최근에 보니까 그 근로수당에 대한 판결이 난 게 있다면서요? 이거 휴일 뭡니까? 근로수당. 예, 그 지난 회차에서 아마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휴일근로 중복수당에 관한 판결이 드디어 대법원에서 10년 만에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일주일은 7일이 아니다라고 선고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법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일주일 7일이 아니다. 근데 네네. 판결 이유를 보면 재밌어요. 네네. 그 대법관 13분 중에 8분은 일주일은 7일이 아니라고 했고요. 5분은 일주일이 7일이라고 했어요. 아, 정말 황당한 게 뭐냐면은 그러려고 한다면 왜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죠, 사건을? 뭐냐면은 국회는 대법원 판결에 앞서서 법을 갖다가 빨리 통과시키려고 했고 대법원은 그 국회의 법을 이유로 해가지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해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5분의 대법관들이 소수 의견으로 아니 일주일이 7일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상식 아니냐. 법원이 이런 것 상식을 갖다가 파괴해도 되냐. 물론 그 판결문에 그렇게 쓰여 있진 않지만 맥락은 그렇게 5분의 소수 의견이 대법관들이 굉장히 좀 분노스럽게 소수 의견을 낸 바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 휴일근로 증복가산의 문제는 국회와 대법원 모두가 공범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도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같습니다. 아, 화가 많이 나셨네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서 연장 근로하고 휴일 근로를 다르게 구분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별개로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건데 연장 근로일 수도 있고 휴일 근로일 수도 있지만 이것과 이것은 별개고 그래서 저는 문헌의 해석상으로도 연장 근로이면서 휴일 근로면 중복가산이 돼야 된다라고 봤는데 일주일이 며칠이다라는 거를 규정하지 않은 거는 모두의 상식상 7일이니까 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행정부의 해석상 5일로 해석되고 있다는 게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게 합리적인지는 조금 저도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민주노총에서 주장하고 있는 제일 원하는 건 어떤 겁니까? 그 노동자를 위해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최저임금 이렇게 산입 범위를 네. 계약시키지 않고 네네. 최저임금을 인상을 해야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그 불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카드 수수료, 임대료, 그다음에 가맹점 가입비 이런 것들을 그 개선시켜주는 진짜 임대차 계약할 때 보호할 수 있는 법안, 네네. 뭐 조물주의 건물주.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노동자들의 임금을 많이 안 올려도 되게, 기업들이 돈을 많이 안 써도 되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진짜 영세업자나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고통받는 게 뭔가 아까 뭐 조물주의 건물주처럼 높은 임대료, 카드 가맹 수수료거든요. 네네. 보통 일반 큰 대형마트 카드 가맹 수수료는 1%예요. 네. 근데 그 뭐 조그만 영세 마트는 3%예요. 1%, 3%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 낮춰주고 임대료 상한을 통제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가장 고통받는 갑질은 숨기고 그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없어요. 네, 영세 자영업 전혀 얘기도 없고. 그렇죠. 영세 자영업자도 의리고 최저임금 받는 사람도 의리고 갑은 숨겨놓고 을들끼리 배 터지게 싸워라. 저는 이게 또 분노스러운 거죠.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보고 정말로 최저임금 노동자도 영세 자영업자도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갑의 횡포를 근절하는 법을 만들면 되고 그건 이미 양대노총이 제안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년에도 또 이제 최저임금 때문에 이게 적용이 되면 임금이 오를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이 저는 되게 두려워요 지금. 내년에 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정안이 적용이 되잖아요. 네네. 저희 조합원 중에 제법 큰 병원입니다. 서울의료원, 서울에서 만든 서울의료원인데 서울시에서 만든 거기에 노동자 정규직이에요. 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급이 120 몇만 원이에요. 최저임금 안 되죠. 이야. 안 되니까 그럼 기본급 올려주면 되는데 네네. 안 올려줬어요. 그러고 나서 뭘 하나 만들었어, 수당을. 이 수당의 이름이 최저임금 보전수당입니다. 20 몇만 원이에요. 네, 이거 죄송합니다. 기본급도 아. 기본급에
요 수당을 더하면 이제 최저임금이 되는 거예요. 야 157만 이거 원. 원래 받아야 되는 돈 받는 건데도 참 이거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네요 현시 이제. 천재로서는 그쵸. 괜찮아요? 네. 그래 괜찮대요. 그러니까 아. 최저임금을 위반했어요 기본급은. 근데 수당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법 위반이 안 되게 했는데 그럼 내년 1월 1일이 될 때 이 수당을 다 받을 수 있을 거냐 계산을 해보니까 이 수당이 이제 깎이는 거죠. 이만큼 보존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개정을 뭐 한 거예요? 왜 한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그 민주노총이 큰 6월 30일 날 민주노총이 큰 집회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서울 광화문 일대 한 10만 명 정도가 모여서 뭐 최저임금 계약이나 비정규직 반대나 철폐를 외쳤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택시 타고 갔는데 그 택시 기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 방송인데 뭐 적절한 이 XX 배부르니까 또 난리치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택시 기사분이 말한 그 배부르니까 난리치는 그 배부른 사람들이 외친 게 뭐였냐면은 나는 배가 부른데 배가 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연대하겠다라고 외친 거였거든요. 바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노동계가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거를 원상으로 복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방송을 보시거나 많은 분들이 이 최저임금법의 개정의 절차나 실체 그리고 내 돈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들을 좀 분명히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국회에서 정할 때 국회의원 중에서 한 명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겠냐고요. 주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기는 했죠. 하기는 했지만 그게 이제 얼마나 받아들여지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대의 의견을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네. 국회 본회의 소수죠. 넘어갔을 때도 반대 의사를 표출하신 분이 많지만 대다수의 국회의원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뭐 아시고 찬성을 하신 건지 모르고 찬성을 하신 건지 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찬성표가 다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의안이 넘어갔다라는 거죠. 가결이 됐고. 근데 이 내용을 사실은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사실 알면은 동의하기 쉽지 않거든요. 모두가 사실은 적용받는 대상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내용들을 그냥 눈 감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게 민주노총의 입장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민주노총의 입장이고 당장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개선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것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목적을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최저임금은 경제 성장의 요소가 아니라요. 네네.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제 성장이나 기업이나 갑의 관점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서민, 우리 이웃, 우리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노동자와 서민의 눈에서 최저임금법을 올바르게 개정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잘못된 최저임금법에 대해서는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계와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반드시 잘못된 점이 원상회복되거나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들이 제 생각이고 또 많은 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참 있습니다.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가지고 노동자들이 받아야 되는 돈을 줄이고 있다는 거 요거가 제일 키포인트 아닙니까? 근데 저희는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년에는 또 벌어지게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것만 꼼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불평불만하는 그 노동조합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분명히 타이틀만 바꿔서 기가 막히게 그렇겠죠.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다 들어줬잖아요.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간다는 게 이 최저임금의 숨은 잔상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사연인데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가장 많이 최근 들은 거예요. 근로시간 단축 유예. 예전에요. 2000 몇 년도에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은 것 중에 매월 6일 날은 노동을 안 하고 집에 일찍 가서 할 수 있는 패밀리 데이가 있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이러면서 몰랐어요. 근데 기가 막힙니다. 이제 나라에서요. 근로시간 단축 유예를 딱 발표를 하자마자 뉴스의 타이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꼼수가 붙었어요. 꼼수가. 벌써부터 꼼수. 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한 얘기를 저희 일단은 사무국장님. 네. 이게 근로시간 단축 유예. 이거 좋은 겁니까? 단축을 해야 되는데 네네. 안 해도 처벌 안 하겠다는 거니까 네네. 안 좋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예요? 가장 걱정하는 거요. 가장 걱정하는 거는 일단 임금이 줄어드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이 안 되는 것. 이 근로시간 단축이 되려면요. 그 회사가 하던 일을 줄여야 돼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일을 못 줄이면 사람을 늘려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둘 다 하면 좋고. 예전에 이제 근로시간 단축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아이들과 놀 수 있는 시간. 그렇죠. 어린이집에 내가 가서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날이 있겠다. 이런 해피한 걸 생각을 했지만 정작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답이네요. 예전에 이 노동시간 단축 관련해가지고 그때 박경덕 국장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얘기를 정부에서 처음 얘기했을 때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바뀌었던 것처럼 실제 근무하는 게 뭐가 줄어드나 보다. 이제 뭐 주 4일제.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4.5일제. 네. 꿈을 꾼 거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이제 할지 말지도 일단은 당분간 유예하겠다라고 한 거가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정말 시행이 될지 어떻게 정착이 될지는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문제는 실제 내 일이 그만큼 없냐. 집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와. 네, 이제 회사에서 일만 하지 않을 뿐 이야. 집에 가서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양은 법은 안 지키고 안 법은 줄이고, 지키고 일은 똑같이 하고.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시간만 줄이면 더 빨리 많이 일하거나 집에 가져가서 일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이게? 최근 어쨌든 그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시간,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방향으로 가는 입법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그거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호들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이 2,124시간이거든요. 1년에? 네네네. 전에 지난 회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OECD 국가 중에서 2,000시간을 넘는 나라는 멕시코, 그리스, 그리고 사우스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가 꺾은 그 독일의 노동시간이 얼마냐면은 1,300시간이에요. 이거 두 배예요, 두 배. 네네. 딱 두 배. 예, 우리가 2대 0으로 꺾은 독일의 노동시간은 1,300시간이고 꺾은 사우스 오브 코리아는 1,700시간이에요. 우리가 독일보다 넉 달 더 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1,700시간 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독일처럼 가자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가려면은 주 35시간을 해야 돼요. 그렇게 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 50시간, 52시간 하자는 건데 그러면 OECD 평균에 그나마 근접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들이 해보자, 해야겠다라는 거여야 되는데 지금 일반 보수 언론이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웬걸? 2,000시간 일해야 된다라고 지금 난리를 치잖아요. 호들갑을 떨잖아요. 그리고 그 언론과 그 사용자의 편승해서 정부도 이거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정말 말하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서 문명국가 중에서 2,000시간 일하는 나라는 세 나라밖에 없다니까요. 대한민국, 멕시코, 그리스요. 호들갑을 떨지 말고 충분히 52시간제 정착할 수 있어요. 일본도 하고 있고 벨기에도 하고 있고 스웨덴도 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나라들은 하는데 우리가 2대 0으로 꺾은 나라도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이 나라에서 유예 기간을 둔 이유가 그겁니까? 아, 니들이 한번 느껴봐. 니들이 회사가 잘 돌아가나 한번 봐봐. 그겁니까? 아니 회사들이 앓는 소리를 한 거죠. 그거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 근데 유예 기간을 둔 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개정 근로기준법은 법률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랑 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법은 올해 연말부터 시행합니다. 유예하겠습니다고 말할 권리가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근데 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가 되니까 우리가 법을 늦추자는 건 아니고 행정 지도 감독을 유예한다는 뜻이라고 말했어요. 네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개정 근로기준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그건 국무총리가 말하든 고용노동부 장관이 말하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말하든 기차는 달리는 거예요. 예, 옆에서 지져도. 네. 그렇기 때문에 유예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지 법은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2시간 넘기면 위반인 거네요? 네, 위반이고 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돼야 돼요. 그거는 국무총리라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라고 하더라도 그걸 하자 말자 처벌을 유예하자 그건 상권분립 위반되죠. 근데 이게 이 내용을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전혀 몰랐던 것도 아니고 개정 내용은 작년에 이미 논의가 돼서 시행이 언제부터 된다라는 것도 미리 알고 있었는데 그럼 알고 있었으면 그 시간이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짧게 주어졌던 것도 아니고 몇 달이나 이미 유예 기간이 주어진 것과 다를 바 없는데 갑자기
갑자기 시행돼가지고 우린 너무 당황스럽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우리는 인력 뽑을 여력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을 준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해결될 문제인가라고 생각해봤을 때 저는 그렇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면 끝까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6개월 후에 시행이 되면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질까 이게 가장 큰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거든요. 그 6개월 동안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네네. 사람을 뽑아야 돼요. 아니 4명이서 52시간 넘게 일을 하다가 갑자기 다 냈다 52시간 이하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5명, 6명이 안 되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4명으로 그냥 계속 있었어요. 7월 1일 됐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6개월 뒤에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5명, 6명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요즘에 많이 그렇게 하죠. 왜? 네. 아, 너희가 일하는 시간 줄였으면은 임금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네가 일 안 하고 돈 받아가려고? 네네. 옛날에 너가 60시간 일했으니 것보다는 50시간 일하면 10시간만큼 임금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많은 공격들이 들어오고 또 이게 또 일견 또 솔깃해요. 근데 ILO가 말한 원칙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60시간을 50시간으로 줄이면은 임금의 손실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근로시간 단축이 그래야지만 노동자의 생존이나 워라밸, 우리가 말하는 여가를 갖다 증진시킬 수 있고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노동자 생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탱하려면, 발전하려면, 그래서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가 잘 된다라는 거는 과거 고루한 이미 국제사회에서 폐기된 원칙이고요. 지금 ILO나 또 OECD 경제사회개발위원회가 제시한 원칙은 노동자가 잘 살아야지만 기업이 버틸 수 있고 사회가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은 임금의 손실 없이 임금의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된다는 게 우리 사회에서 말한 도덕론 심보가 국제사회, 프랑스, 독일, 스웨덴에서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의 원칙이에요. 이 지금 얘기로 다 들어보면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기계가 일하지 않는 한 이게 방법이 없겠다. 그러려면 말 그대로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데 사람이 더 뽑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려면 이런 방법밖에 없다. 회사에서는 점심시간 줄여. 그렇죠. 야, 밥 먹지 마. 야, 그 시간도 야 노동시간이잖아. 야, 이래. 야, 이 시간을 줄여놨으니까 그 시간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야, 너 지금 어디 가? 야, 나가지 마. 야, 야, 피지 마. 야, 이래. 52시간밖에 너네들 일 못하는데 빨리 이래. 이거밖에 안 되는 거네요. 기업들만 좋아지는 거죠. 일은 다 하는데 연장 근로 시간만 줄어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수당 안 줘도 되고. 아, 이게 참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는 그리고 아까 얘기를 듣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유예 기간을 뒀다라는 걸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참 되게 특이한 나라구나.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면허증을 땄어요. 받으러 갔어요. 저희 죄송한데 6개월 동안 면허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운전에 대해서 기본 상식을 더 많이 배우시고요. 안전 차원에서 6개월 후에 운전을 하세요. 이 얘기랑 다를 게 없네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청년 고용이 지금 좀 되게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최악이래, 최악. 네, 6월, 최악. 7월 최악이에요. 그 최악을 타개할 수 있는 묘책이 있어요. 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 신규로 채용하면 돼요, 노동자를.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정부가 뭐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려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를 감독하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일석이조로 기존 노동자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여가를 활용할 수 있고 그 새로운 노동자, 청년 노동자에게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윈윈할 수 있는 길은 다 하나도 안 보이게 하고 근로시간 단축되니까 우리 기업들은 죽겠네라고 얘기하면 정말 이건 본말을 그런 거에 전도한 대한 거죠. 변화가 보이는 기업은 없나요? 있긴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거 보니까 없네요. 지금 뭐 아무도 얘기 못 했잖아요. 그러면은 6개월 후에 가장 노동자들이 삶이 변화가 되려면 요거는 변해야 된다라는 거 한 가지씩만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 인상이 같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임금 제가 인상이 보기에는. 저는 신규 채용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 2000시간을 일한 대한민국이 1300시간을 일하는 독일을 축구에서는 이겼습니다. 자, 이제는 좀 사회 안정이나 일하는 측면에서도 이기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비길 수 있도록 좀 우리 사회가 좀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대에 맞게 사는 게 옳은 거고요. 그들이 성공을 했다면 성공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따라가야 된다는 게 제가 그 노동자가 아닌데도 이 정도는 알겠는데요. 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끝까지 정말 그냥 마음이 울컥울컥합니다. 끝으로 이제 이걸 보는 분들을 위해서 요 얘기는 꼭 하고 싶다. 전체적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자들께도 물론 드릴 말씀이지만 사용자, 정부 다 포함해서 기업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두 가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정말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로 길게 일하는데 그거 몇 시간 줄인다고 했더니 대한민국 망한다고 난리예요. 그리고 최저임금도 정말 낮아서 그거 얼마 올린다고 했더니 또 대한민국 망한다고 난리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그리고 장시간 노동을 시켜서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국가냐는 거죠. 이제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 거리에 나가서 촛불도 들고 정부도 바꾸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꾸자고 했던 게 결국 한 명 한 명 서민들의 삶을 바꾸자고 했던 거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끝까지 더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사용자로도 활동하시고 있고요. 노동자를 위해서 답변도 하고 계신 오늘 또 이 자리에 해주신 신은수 변호사님. 매년 민주노총은 11월 달에 큰 노동자 대회를 엽니다. 그게 왜 11월 달에 열냐면 1970년대 산화한 전태일 열사의 기일에 맞추어서 매년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1970년에 전태일 열사가 산화하면서 외친 단어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였거든요. 2018년에도 역시 민주노총 조합원과 노동자들은 좋은 근로기준법을 만들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와 2018년도에 분명히 달라진 게 있어요. 1970년대에는 전태일 열사 혼자 산화하셨지만 지금은 80만 명이 전태일이 있고 전태일의 동지가 있고 연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동조합을 80만 명이 200만 명이 되고 300만 명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 사회는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방송 지켜보신 분들이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려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본인은 물론 우리 이웃들이 함께 좀 더 의미 있는 삶, 또 진전된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노크해 주십시오. 엔딩을 다 해주셨네요.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항상 옷 때문에 걱정하셨던 조혜진 변호사님, 12회를 같이 하면서 노동자분들한테 마무리로 짧게 부탁드립니다. 전 정말 짧게 있는 거나 잘 지켰으면 좋겠네요. 있는 거를 잘 못 지키고 있는 것 같으면 1577-226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저희가 이렇게 방송하면서도 있는 거나 잘 지키자 그럴까요?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자, 노동자들의 숨겨진 권리를 찾기 위해서 1회서부터 12회까지 달려왔습니다. 자팍다식. 아마 방송을 보시면서 저도 제 자신이 몰랐던 내용들을 알게 됐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권리가 있었구나. 이런 건 노동조합에 물어봐야겠다. 내가 그걸 놓쳤네. 3년 안에 된다니까 이 권리를 다시 찾자. 이런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그 12회 동안에 자팍다식을 봐주신 모든 노동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끝으로 이 얘기를 하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이 나라에서 저의 능력과 모든 걸 일을 통해서 얻고 가족을 꾸미고 있는 한 가정인데요. 예전에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정말 산업 발달 굉장히 빨리 되고 전세가 코리안 드림 뭐 이런 거 가질 정도로 우리나라가 성장을 했구나. 하지만 요거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건 기업이 이룬 게 아니라 노동자가 이런 노동자를 버리시면 기업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자, 12회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팍다시 돌려보기 괜찮고요. 많은 분들이 본인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꼭 이 방송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자팍다식을 사랑해주신 모든 노동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